미국에서 한국인 천재들의 활약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 학생들이 상위권을 휩쓸자 한국 학생들의 입학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럴 앤더슨입니다. 평범한 미국 교회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제 인생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 성적표를 보기 전까지는요. 그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스타 소스가 끓고 있는 동안 우리 아들 잭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였죠. 평소 활기찬 우리 아이가 아니었어요.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도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잭, 무슨 일 있니? 물었더니 아이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결국 아이는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저는 항상 잭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천재는 아니지만 항상 비플 정도는 받아오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성적표는 달랐어요. C와 C 플러스가 대부분이었고 수학은 심지어 C 마이너스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가 물었죠. 잭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한국 애들은 더 열심히 해요. 지난 시험에서 상위 10명 중 7명이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상위 3등은 모두 한국 이름이었대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 동네 학교는 원래부터 경쟁이 심한 곳이었어요.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문 공립학교로 학업 성취도가 높기로 유명했죠. 많은 부모들이 이 학군으로 이사 올 정도니까요. 그런데도 제게 말은 계속됐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국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가서 추가로 몇 시간씩 더 공부한대요. 주말에도 공부하고 방학 때도 공부한대요. 원래도 우리 학교는 성적에 목숨 거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한국 학생들이 오면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잭이 좌절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최근 몇 년간 우리 동네에 한국 가정들이 많이 이사 왔었죠. 처음에는 그저 다양성이 늘어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여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학업 성취도에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동네는 원래부터 교육열이 높아 명문대 진학률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군으로 이사 왔던 건데 이제는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 뭔가 부족했던 걸까?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이 우리 아이에게만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다른 미국 아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까? 명문 학교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단순히 우리 아이의 성적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 동네 엘리트 학부모들의 정기 커피 모임에 나갔어요. 이 모임은 단순한 수다 모임이 아니라 거의 전략회의 같은 곳이죠. 모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부모들이니까요. 평소에는 SAT 준비 학원 정보나 하버드 입학사 정관이 중시하는 특별활동 같은 얘기가 오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브린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굴이 어둡더군요. 우리 제니는 전국 수학대회 예선에서 떨어졌어. 학교 대표팀 8명 중 6명이 한국 학생들이었대. 제니는 원래 수학을 잘했는데 이번엔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 다이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마이클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과학 올림피아드, 디베이트 클럽, 심지어 피아노 경연 대회까지. 모든 곳에서 한국 학생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어.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피아노를 시켰는데 한국 애들은 마치 프로 연주자처럼 연주하더라고. 수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학군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작년에 발표된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보셨나요?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 중 절반이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저도 어제 재계 성적표를 보고 충격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들 공감하는 표정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 평소에는 조용한 멜리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야. 한국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교육 시스템을 가져왔어. 그들은 밤낮으로 공부만 해. 우리 아이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경쟁할 수 있겠어?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한 주장을 펼쳤죠. 어쩌면 한국 학생들을 제한해야 하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은 공정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 그들이 우리 학교를 완전히 점령하게 놔둘 수는 없어. 처음에는 그런 말이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 마음 한구석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게 실망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좌절감은 어떤 부모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성적이나 대학 입학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이것은 우리 지역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내 아이의 기회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Tudo 후 julgado por uma 저는 학교 comissão PTA formada. 정기 회의에 Tudo julgado por uma 참석했어요. comissão 회의 중간에 교장 선생님이 최근 학업 성취도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모두를 긴장시켰죠. 지난 학년도에 비해 전체적인 성적은 올라갔지만 그 상승세가 고르게 분포된 것이 아니라 특정 학생 그룹, 주로 아시아계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됐어요. 평소 주도적으로 발언하던 학부모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의 중요성, 과도한 경쟁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의 가치 등 여러 이야기가 오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명확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압도적 성적이 문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죠. 그때 의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을 든 사람은 리우 부인, 중국계 학부모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회의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던 분이었기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리우 부인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중국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마치 로봇처럼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시아계 학부모가 한국 학생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다는 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죠. 리우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 중국 가정에서도 교육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제 아들 케빈도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수학에서 1등이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한국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5등 안에도 들지 못해요. 밤늦게까지 공부해도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리우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어요. 저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정한 경쟁의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 학생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그 말에 회의장은 정막에 빠졌어요. 아시아계 학부모끼리도 분열이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리우 부인의 말이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그때 다른 중국계 학부모 몇 명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한국 교육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했죠.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저마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리우 부인의 발언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내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분열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국 이 갈등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특정 인종을 제한하는 것이 정말 정당할까요?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불편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재기 수학 보충 수업을 신청해서 아침 일찍 데려다 줘야 했거든요. 아이를 내려주고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저는 학교 앞에서 모여있는 한국 어머니들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5명 정도의 여성들이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어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녀 교육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내는 걸까? 그들도 우리처럼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잭 앤더슨의 엄마 캐럴입니다. 한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죠. 아마도 최근 학교에서 불거진 갈등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중 한 명이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의 엄마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했어요. 다른 엄마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이런 작은 인사가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다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지영 씨가 물었어요. 잭은 몇 학년인가요? 우리 아이는 10학년이에요. 이번에 수학 보충 수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답했죠. 아, 우리 민서도 10학년이에요. 혹시 앤서니 선생님 수학 반인가요? 네, 맞아요. 놀랍네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반일 수도 있겠네요. 대화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날씨 이야기, 학교 행사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 표면적인 주제들이었지만 그 짧은 대화가 제 시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부모들이었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부모들이었죠. 특히 김지영 씨의 따뜻한 미소와 진실된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미국에 온 지 5년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 말에서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쯤 김지영 씨가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 좋겠네요. 제가 한국 음식도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짧은 만남이 어쩌면 더 큰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들의 교육 비결에 대해 정말 궁금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학교와 PTA에서 고조된 갈등을 생각하면 불안했어요. 김지영 씨와의 약속 날이 왔어요. 그녀가 제안한 카페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발견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캐럴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커피 2잔과 함께 작은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어요. 김지영 씨가 뚜껑을 열었어요. 약속대로 한국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건 김밥이라고 해요. 한국식 요리죠. 아이들 도시락으로 자주 싸주는 음식이에요. 예쁘게 썰린 김밥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한 조각을 맛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고 김지영 씨가 웃었어요.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는지 정말 궁금해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김지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죠. 사실, 좀 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딸 민서의 일과를 설명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등교 전 영어 단어를 외우고 학교가 끝나면 수학 학원에 가고 그 후에는 바이올린 레슨이 있다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두세 시간 더 공부하고 주말에도 SAT 준비 학원과 과학 올림피아드 학습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 스케줄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해요. 김지영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가끔은 제가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닌지 고민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어요. 한국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미국에 와서도 그 습관을 버리기 어려워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우리 PTA 회의에서 오갔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민서는 그런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지영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때로는 불만을 토로해요. 미국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고 싶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성취감도 느껴요. 경쟁에서 이겼을 때,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의 기쁨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많은 희생을 했어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미국에 왔고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가지길 바라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은 것 같았어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화에 따라 다를 뿐이죠.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다만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균형을 중요시하고 아이의 행복과 정신적 건강도 학업 성취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김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미국 교육 방식을 부러워해요. 때로는 우리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행복보다 성적을 우선시하게 돼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화적 차이, 교육관의 차이,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서요. 대화를 통해 저는 김지영 씨와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평범한 부모였죠.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우선순위가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헤어질 때쯤 김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솔직히 미국 학부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두려웠거든요. 학교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을 제한하자는 이야기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것이 우리 지역 사회의 현실이었고 제가 속한 엄마들. 커피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대화를 통해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의 대화를 계속 곱씹었어요.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관이 때론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어쩌면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김지영 씨와의 대화 이후 저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학군 내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학부모 메일링 리스트가 폭발했어요. 누군가가 입학정책 재고를 위한 청원서를 시작했고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서명한 거예요. 청원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학생 비율을 제한하자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겨진 의도는 명백했죠. 특히 특정 문화권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이 전체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는 구절에서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분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댓글 섹션이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노골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학교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라고 썼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 부모들이 미국 교육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죠. 그런데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중국계와 일본계 학부모들 중 일부도 이 청원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리우 부인의 발언 이후 다른 아시아계 학부모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인도계 학부모 그룹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지영 씨와의 대화 후 저는 한국 가정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잭과 같은 아이들이 느끼는 좌절감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흑백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화요일 아침 학교에 도착했을 때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어요. 학교 입구 앞에 두 그룹의 학부모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죠. 학생들은 두 그룹 사이를 어색하게 지나가며 학교로 들어갔고 일부 교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잭이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예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는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말이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이건 교육 기회와 문화적 차이에 관한 문제야.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는 거야. 잭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근데 엄마, 제 반에 있는 한국 애들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들보다 성적이 안 좋은 건 제 책임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와닿았어요.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보다 상황을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제게 말이 옳았어요. 우리가 만든 이 복잡한 갈등의 본질은 결국 개인의 노력과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저는 잭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학교 방송에서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학부모들에게 즉시 강당으로 모여달라는 긴급 공지였어요. 아이를 내려주고 강당으로 향하면서 저는 김지영 씨의 얼굴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한국 학부모들만 한쪽에 모여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린다였어요. 우리 커피 모임의 멤버였죠. 캐럴, 이리 와봐. 우리가 할 일이 있어. 그녀는 청원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번 청원서는 전보다 더 강경한 내용이었어요. 한국 학생 비율 제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거든요.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잭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지영 씨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녀의 딸 민서가 겪는 어려움과 노력을 떠올렸어요. 이 청원서에 서명한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배신이 될 것 같았어요. 린다가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무슨 문제 있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아니, 난 이 청원에 서명할 수 없어.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야. 린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캐럴, 넌 누구 편이야? 내 아들은 어때? 잭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질문이 마음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편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야.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무시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강당은 이미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교장 선생님이 연단에 올라갔을 때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모임을 소집한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최근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계속됐어요. 그는 다양성의 중요성, 상호 존중, 그리고 공정한 교육 기회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셨죠. 연설이 끝난 후 학부모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시작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김지영 씨를 찾았어요.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김지영 씨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는 누군가 너희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 못 가는 거야 라고 말했대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까지 이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웠죠.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리우 부인이 다른 중국계 학부모와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요. 한국 학생들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중국계 학부모가 반박했어요. 그렇지만 리우 씨,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이 나라에 왔잖아요.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저와 김지영 씨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김지영 씨가 갑자기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실례합니다. 제가 끼어들어도 될까요? 김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우 부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 갈등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지영 씨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그리고 이제 이런 갈등까지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리우 부인의 표정은 계속 화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은 상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우리 모두 자녀의 성공을 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김지영 씨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캐럴 씨 말씀이 맞아요. 사실 저도 미국 교육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창의성, 자유로운 사고,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한국 교육에서는 종종 간과되거든요. 대화는 점점 더 열린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각자의 교육관과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죠. 갈등은 여전히 있었지만 최소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학교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흥미로운 소식을 발견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육문화교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이 모여 서로의 교육 방식을 나누고 학교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이름이 추천 명단에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첫 모임에서 저는 김지영 씨와 리우 부인, 그리고 다른 다양한 배경의 학부모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솔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다음 PTA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연단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최근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부모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우리 모두 자녀들의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제안하는 대신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한국 학부모님들, 여러분의 교육 방식을 우리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미국 교육의 장점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면 모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동참했어요. 김지영 씨가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고 리우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제안은 예상치 못한 대화의 물꼬를 텄어요. 한국 학부모들은 학습법과 교육 철학을 나누기 시작했고 다른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강점인 창의성과 균형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성을 공유했어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몇 주 후 학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학업에 강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죠. 민서가 제게 수학 멘토가 되었고 잭은 민서에게 영어 에세이 작성을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두 아이는 좋은 친구가 되어갔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제게 성적표를 받았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수학 성적이 C-에서 B로 올랐고 다른 과목들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게 얼굴에서 보이는 자신감이었죠.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학업 경쟁은 치열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변화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과 김지영 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일상을 신나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 모든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결국 같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김지영 씨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도 잔을 들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교훈을 얻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이 모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다양성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